십몇에 해당하는 수를 쓰고 읽으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두 자릿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9가지의 수를 읽고 쓰는 방법과 19가지의 수를 읽고 쓰는 방법에서 유사성을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2와 12, 2과 12, 5와 15, 5과 15과 같이 몇과 십몇의 관계에서 10의 자리만 바뀌고 1의 자리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수 읽기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물론 20, 30, 40, 50, 60, 70, 80, 90과 같은 우리말 수 읽기는 어렵죠.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 이상의 수에 대한 학습은 뒤로 밀어넣는 것이 좋겠죠. 수를 세어보세요. 네, 19개입니다. 어떻게 세었나요? 하나씩 셀 수도 있고, 둘씩 묶어 셀 수도 있고, 5개씩 묶어 셀 수도 있죠.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은 단순히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세는 것을 넘어서서 수를 보는 시각과 감각, 전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 묶어 세기. 이런 방법들이 수를 세어보는 활동에서 규칙을 찾고 수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경험들이 수의 개념과 수 계열을 익히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수세기 전략을 살펴볼까요? 다양한 사물을 10개씩 묶고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표현해 보는 거죠. 2가지 색으로 제시된 구슬 문제는 5개씩 두 줄을 10으로 묶어볼 수도 있고 10개씩 한 줄을 10으로 묶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0을 보도록 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물건을 10개씩 묶어 세고 한 줄에 10개씩 다시 정렬해서 그려보는 문제는 아이가 수를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한 줄에 10개를 모두 채우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틀렸다고 지우지 마세요. 틀렸다고 지우고 다시 그리게 하는 것보다는 엄마는 이렇게 그렸는데 네가 그린 것이랑 엄마가 그린 것이 모두 16개로 같을까? 이와 같이 물어보고 한눈에 개수가 파악되려면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을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 손의 손가락은 5개입니다. 로마 숫자도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수를 세는 방식들을 찾아보면 1개, 2개, 5개, 10개 이렇게 보통 세게 되죠. 1, 2, 5, 10은 10의 약수들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약수로 세는 것이 우리는 편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5나 10은 기준수로 많이 쓰이는데요. 주어진 수가 5나 10과 같은 특정한 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수의 조합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 8인 5보다 3이 더 큰 수, 10에서 2를 뺀 수,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5를 기준으로 6, 7, 8, 9도 학습을 해요. 5보다 1 큰 수, 5보다 2 큰 수와 같이 5를 기준수로 잡아서 기준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배열된 수판이 아이들의 수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쌓기나무 문제네요. 쌓기나무 문제가 연산문제집에 나오다니. 쌓기나무의 수를 얼른 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쌓기나무의 수를 보이는 대로 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즉 쌓기나무를 어느 곳에 어떻게 옮겨줬을 때 한눈에 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쌓기나무에서 5개가 있는 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쌓기나무들을 다른 자리로 옮겨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5를 기준으로 잡아서 수를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5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5가 되도록 옮겨주면 되겠죠. 가정에 쌓기나무가 있다면 아이와 쌓기나무로 옮겨가면서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 문제도 이렇게 5개씩 수를 정렬했을 때 한눈에 개수 파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주어진 그림의 수를 세고 5개짜리에 배열로 바꿔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5를 기준으로 수를 세어보는 전략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수를 셀 때 특정한 수에서부터 차례대로 수를 세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이들의 수세기 수준을 보려면 이어세기, 거꾸로 세기 이런 것들을 시켜보면 조금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구슬의 수를 세어보게 하고 오른쪽에 구슬의 수를 세어보게 한 다음에 모두 몇 개인지 물어보면요. 한 개씩 짚으면서 다시 다 세어가지고 몇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고요. 왼쪽의 구슬은 아까 센 게 8개였어요 라고 기억하고 오른쪽 구슬은 9부터 세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덧셈으로 구하는 아이도 있죠. 덧셈으로 구하는 아이가 수의 개념을 더 잘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양쪽의 수를 더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헤아려서 답을 찾는다면 그건 첫 번째 아이와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 친구는 이미 있는 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하고 다음부터 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세기 전략입니다. 이어세기를 사용하는 아이는 10이 넘는 덧셈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꼭 받아올림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계산 결과를 알 수 있죠. 구슬의 수를 이어 셀 때 어떻게 세었죠? 왼쪽에 8개가 있으니 오른쪽에 구슬을 셀 때는 9부터 시작했죠. 9, 10, 11. 두 수를 모을 때 이어 세기로 답을 알려면 특정한 수 바로 다음의 수, 1 큰 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세기는 뺄셈의 결과를 아는데 유용합니다. 거꾸로 세기는 많이 틀려요. 바로 전의 수부터 세야 하는데 원래의 수부터 거꾸로 말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거꾸로 세기를 하려면 특정한 수 바로 전의 수, 1 작은 수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세기나 거꾸로 세기는 쉽지 않지만 잘만 연습해 둔다면 수를 융통성 있게 사용해서 수를 세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아이들은 처음부터 세는 것을 편하게 느끼겠죠? 아마도 처음부터 해당되는 수만큼 세고 남은 것을 지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15, 20을 알고 있으니까 지우면서 거꾸로 세어보는 거죠. 거꾸로 세기가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세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방식으로 수를 세어보는 과정에서 수 감각을 기를 수 있고 수를 보는 방식에 융통성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